자, 이번에는 우리가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를 배워볼 건데요. 이 시는 좀 장난 아니에요. 좀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김수영 시가 보통 짧은 시들이 있는가 하면 좀 긴 시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풀이나 김수영의 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김수영의 사령 또 긴 시로 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혹은 구름의 파수병 이런 것들은 좀 긴데 아마 친구들이 좀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김수영의 사령을 볼 건데요. 이 시 역시 민주화 운동에 관한 시를 표현을 한 거예요. 김수영 시인 자체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시대에 많이 살았고 활동을 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도 역시 민주화 운동 시대에 쓰인 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글쓴이가 어떤 바라거나 좀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치는 민주주의, 그렇죠?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따라서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부정적 가치는 그 당시에 어떤 탄압 독재 정권, 그쵸? 그리고 군부 정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가 억압된 잘못된 정권의 어떤 이런 좀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가치로 여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는 좀 전반적으로 활자, 즉 글자죠. 글자를 의인화하여 자신의 어떤 반성과 자신에 대한 돌아보는 거, 성찰이죠. 반성과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윤동주 시인이 있잖아요. 이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 민주화운동 시대로 넘어가고 나서는 김수영 시인이 참 이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토로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시는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이때 이 사령이라는 이 제목이 여러분 죽을 사자의 영혼을 때 영자예요. 한마디로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목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끼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죽어 있다, 죽은 영혼이다라는 거는 생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뭔가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쵸? 행동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행동을 못한 것도 있지만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는 일단 제목에서부터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시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번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시를 해석하는 방법, 이거 쌤이 늘 적용해 보라고 이렇게 옆에다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예습을 하고 쌤 수업을 들어보고 비교해서 내가 찾은 것 중에 맞은 것, 내가 찾은 것 중에 틀린 것, 내가 못 찾았는데 쌤이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짚어봐야겠죠. 그래야지 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속 쌤 수업을 듣기만 하면은 이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한 작품을 더 배우는 거지 뭔가 본인의 실력이 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해볼게요. 자, 활자는요 글자죠. 글자는 반짝거리면서 봐봐. 반짝거린다라는 걸 우리 보통 긍정적인 상태로 묘사하잖아요. 그쵸? 뭔가 약간 반짝거린다라는 거는 좋은 상태에 쓰는 말이에요. 따라서 활자는 긍정적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봤더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자래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자유에 대한 글이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글자라는 게 말을 할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의인법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죠. 자, 자유에 대한 글자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나의 영자, 나라는 건 우리 화자인데 겉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화자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상 진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자,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미 제목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죠. 그쵸? 제목인 사령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즉 화자는
글자는 반짝거리면서 자유를 말하고 있는 반면 나의 영혼은 죽어 있다. 한마디로 저렇게 반짝거리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에서부터 지금 이 활자라는 시어와 나라는 시어가 대조적인 의미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는 1년부터 어떤 시어의 대조, 시어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다. 자, 이어서 볼게요. 버시어라고 친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무언가를 부르는 것을 도노법이라고 해요. 그냥 뭐가 됐든 부르면 도노법이에요. 자, 도노법은 당연히 영탄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야라고 부르는 거에는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노법은 당연히 영탄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버시여라고 불렀는데 누굴 부르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었던 이 활자를 부르는 거예요. 활자. 활자는 여러분 글자잖아요, 여러분. 글자를 친구라고 생각한다? 우리 보통 사람의 친구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글자를 친구처럼, 사람처럼 여기는구나. 의인법이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버시어라고 해서 불렀으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구체적인 청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벗 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그대의 말을, 자, 이 그대 이꼴 뭐다? 그치, 활자예요, 활자. 글자.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 자, 무슨 말이었어? 그치. 자유에 대한 말이었잖아. 왜냐, 우리 1년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었잖아요. 자유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 순응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약간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는 거야. 즉,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행동하지 못하고 자유에 대한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그대는 누구? 활자죠. 너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에 드는 존재가 아닐 거다라고 성찰하는 거죠. 즉 화자는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 볼 수 있겠지. 즉 이런 나의 모습 찌질이 같고 되게 멍청해 보이고 누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뭐가요? 자,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대요. 이거 뭐야? 도치법이죠. 도치법. 다 마음에 안 든대. 뭐가? 이 뒤에 있는 것들이. 그쵸? 여러분 보니까 여기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쵸?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렇게 해서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동일한 시행의 반복은 당연히 운율을 만들고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죠. 운율과 강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뭐가? 이 황혼, 저녁 무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 돌벽도,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 같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화자는 본인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어떤 가치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나열을 통해서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든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가치들이 다 뭘 의미하나 한번 볼게요. 이 황혼, 저녁 무렵의 시간, 잡초,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 이런 거 굉장히 일상적인 거잖아. 화자는 이런 일상적인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대의 정의도, 자, 그대는 뭐겠어? 이 글자겠죠? 그쵸? 활자. 활자에 적혀 있는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봐봐. 원래 활자가 말하고 있는 정의나 우리들의 이런 섬세함은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행동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고 어떤 제대로 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겠죠. 이러한 치욕스러운 교회, 즉 그 당시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겠죠. 이거를 시대적으로 비춰보면 우리는 이미 배경 지식을 다지고 왔으니까 어떤 부정한 정권을 말하는 거겠지.
이러한 부정한 정권 아래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마디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다 마음에 안 들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진짜 딱 잘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리 이거 본 적 있죠? 그치? 자, 보니까 여러분 여기 1년에서 나왔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 아래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 그치?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유사한 것을 우리는 머리수 꼬리 밑자를 써서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지금 1년과 마지막 년을 거의 유사하게 변주함으로써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반복이니까 첫 번째 요가 뭐 운율을 만든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강조니까 그쵸? 반복은 강조. 근데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수미상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처음과 끝이 뭔가 같으니까 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요. 자, 처음과 끝이 뭔가 유사하니까 통일성을 부여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수미상관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뭐다? 그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우스워라 이 내용이 추가됐어. 봐봐. 반복시킬 거면 그냥 그대로 반복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내용을 살짝 변주했다라는 거는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변주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변주를 한 거예요. 하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우습다라고 여기는 거야. 자, 이런 거를 뭐야? 아, 진짜 스스로 나는 자조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은 웃기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웃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수미상관의 시이고요. 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반복이 많고 구조적으로도 반복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친구들이 이 시를 해석하는 게 막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좀 모아서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는 일단 자신의 죽어 있는 영혼, 한마디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성찰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반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겠지. 그치?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혹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서리법이나 의인법 이런 거 많이 쓰이고 있고 수미상관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서리와 의인법 그리고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우스워라에서 자조적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목소리 톤이 자조적인 어조인 거야. 그치? 여기도 사실 여러분 자조적인 거야.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되게 자조적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목소리 톤도 자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이런 민주화 운동 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는 우리가 이런 작은 시민들, 즉 내 삶을 꾸려나가기도 벅차기 때문에 뭔가를 행동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시민이라는 말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시민적인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좀 더 해보고 질문을 좀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